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대선 전국에서 이재명과 윤석열, 윤석열과 이재명의 모든 것을 건 승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이 그동안은 사실은 좀 소극적이었죠. 어제는 윤석열이 이제는 이재명에 대해서 거의 선전포고를 하다시피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겠다. 이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고 그 수익금 8천억 원, 현재까지 드러난 건 8천억 원입니다. 이 8천억 원은 범죄 수익으로 보인다. 모두 몰수하겠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나서자 오늘은 이재명이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를 넘어서 윤석열 게이트다라고 해서 윤석열을 정면으로 조준했습니다. 이렇게 조준한 데는 윤석열의 아버지가 연희동 집을 지난 2019년에 팔았는데 그 집을 산 사람이 화천대유의 실제 소유주인 김만배 기자의 누나였다. 여기에 뇌물성은 없었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석열 게이트다라고 직접 윤석열을 정면으로 조준을 했습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대선 전국에서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이 승부는 이번 대선 전체 판을 꿰뚫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대선 승부가 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유력합니다.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언제나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젯밤 늦게 MBC 100분 토론에서 국민의힘 후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4차 토론회였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아주 주목이 됐습니다. 홍준표와 유승민 후보의 그 고압적인 태도, 특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심사위원인 듯한 또 함정을 파놓고 질문하는 그런 망신주기식 토론 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토론 태도는 굉장히 바뀌었다,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점입니다. 여전히 유승민이나 하태경 후보는 아직도 공격을 위한 공격,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면서 특히 하태경 후보가 황교안 후보와 그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그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태경 후보가 실수를 한 것입니다. 실수를 했으면 사과를 하고 취소를 하고 자신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 될 일을 짜증을 내다시피 하고 황교안 후보에게 가르치려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 오히려 하태경 후보의 토론 태도가 더 문제였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토론을 대하는 태도, 토론의 내용 많이 예의 발라졌다라고 하는 점이 많이 바뀐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의 경우에는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토론회를 처음에는 좀 잘못해도 괜찮다. 많은 유권자들이 처음부터 잘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문제는 앞으로 토론회를 거듭할수록 나아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최재형 후보도 그렇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토론에 대한 태도나 능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훌쩍 나아진 점을 보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앞으로 굉장히 토론회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은, 이번 경선은 거의 뭐 토론회 경선이다 이렇게 해도 될 정도로 토론회가 많이 남아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토론회에서 조금씩 계속 나아지는 모습만 보인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직접 맞부딪힌 토론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고함을 지르고 고압적인 태도만 했지 공약의 내용은 정말 부실했다라는 것이 오히려 드러났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적, 또 원희룡 후보의 지적에 따라서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토론회에서 훨씬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점, 토론의 태도가 전반적으로는 많이 나아졌다. 윤석열 후보의 토론 능력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다. 그 두 가지가 주목할 점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게이트라고 이재명이 이제 공격하고 나선 그 내용, 그러니까 지난 2019년에 윤석열의 아버지가 연희동에 있는 그 자택을 판매하면서 그 집을 산 사람이 김만배 기자의 누나였다. 이게 정말 우연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대장동 의혹을 놓고 이재명을 공격하는 쪽은 야당을 비롯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낙연 후보가 대표적입니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 경찰에 대한 수사를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으니까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야 한다. 또 자신도 많은 제보를 받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낙연 후보도 특검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이라도 당장 특검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민주당 경선에 평지풍파가 일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인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오늘 한 방송 인터뷰에서 특검을 받아야 한다.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낙연 후보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상당수도 특검을 결국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의 입지도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고요. 윤석열 총장,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기존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를 비롯해서 다른 후보들의 공격, 또 여권의 공격은 물론이고요. 다른 후보들의 공격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박영수 특검의 관계, 박영수 특검이 윤석열을 수사팀장으로 발탁을 했죠. 어제 토론회에서도 유승민이 물었죠. 박영수 특검과 어떤 관계냐? 아주 친한 관계다라고 윤석열이 인정을 했습니다. 뭐 그건 바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김만배 기자도 20년 가까이 법조 출입을 했는데 김만배 기자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건 말이 되지를 않죠. 지금 많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의 입장은 김만배 기자를 안다. 그런데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 토론회에서도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가 박영수 특검과는 어떤 관계냐,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검찰총장 시절에 보고를 받은 바가 없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2019년에 윤석열의 아버지가 집을 팔면서 그 집을 김만배 기자의 누나가 샀다. 그러니까 당장 한 유튜브에서 뇌물성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집을 사주면서 집을 비싸게 사서 뇌물성, 대가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의 지적이 바로 나왔던 겁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오늘 그 매매 계약서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당시에 시가는 20억 원대였는데 아버지, 연세가 많은 아버지가 몸이 아파서 이제 개인주택이 아닌 아파트로 옮겨야 해서 개인주택을 급히 팔면서 좀 싸게 내놓았다. 그래서 19억 원에 팔았다.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 팔았기 때문에 누가 사가는지 몰랐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매 계약서까지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뇌물성이 있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그 뇌물성 보도를 한 그 유튜브는 법적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겠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권 쪽에서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냐,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은 모든 것을 수사하면 드러날 일이다. 아무것도 숨기는 것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다운 계약서를 만약 작성했다면 당시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 갖가지 매매 영수증을 통해서 모두 드러날 부분입니다.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전혀 다운 계약서 부분이 없다. 19억 원으로 매매 계약을 했다라고 매매 계약서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 측이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고 20억 원대, 지금 뭐 30억 원대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건 지금에 와서 시세 이야기고 당시에는 20억 원대였다고 합니다.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몇억 원 싸게 팔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리가 있어 보이고요. 여권 쪽에서 주장하는 윤석열 아버지가 이 집을 판매하면서 부동산 업자를 통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도 이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이 매매 계약서에 부동산 업체를 통해서 매매 계약을 한 게 드러났습니다. 지금 여권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영 말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을 보면 김만배 기자를 알고는 있지만 이 매매를 김만배 기자의 누나가 했다는 걸 전혀 자신은 알지를 못했다. 자신의 누나가 이 매매를 추진했기 때문에 자신은 전혀 알지를 못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다운 계약서나 이런 것 없고 급매물로 내놓으면서 좀 매덕 싸게 19억으로 매매가 됐던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체를 통했다라고 하고요. 이게 부동산 업체를 통했다면 다운 계약서가 어떤 형태로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윤석열 후보가 박영수 특검과 자기가 친하다는 걸 숨기지도 않습니다. 김만배 기자 오래전부터 알아왔다는 것도 숨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수사하면 모두 드러날 부분을 윤석열 후보 측이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 텐데 지금 윤석열 후보 측은 언제나 당당하지 않습니까? 모두 수사하자, 특검하자, 모두 수사하면 드러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지금 여권의 공격이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이제 윤석열 게이트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에 대해서 거센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비롯한 여권을 비롯해서 홍준표나 유승민 모두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근거는 어떻게 하필 윤석열의 아버지가 집을 파는데 그 산 사람이 김만배 기자의 누나였느냐, 이런 우연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는 전혀 몰랐다, 자신의 누나가 그 매매를 추진을 했고 자신은 전혀 몰랐다라는 것인데,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기자와를 모르는 사이도 아니다라고 밝힌 만큼 윤석열 후보만 몰랐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드러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운 계약서가 있었다, 더 많은 돈이 김만배 기자의 누나에서 윤석열 아버지로 전달이 된 것 아니냐라는 이 의혹은 그 당시의 시세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재명이 윤석열 게이트다라고 몰아붙이자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거의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최고조의 공격으로 맞받았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윤석열 게이트라고까지 주장하면서 왜 특검을 받지 못하는가?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특검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드루킹 특검 때문이 아니냐? 드루킹 특검을 받고 나니까 김경수가 여론 조작을 한 것이 모두 드러났다. 그 악몽 때문에 이 특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윤석열 아버지가 집을 김만배 누나에게 판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도 성명해야 될 몇 가지 요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주장하다시피 여기에 무슨 뇌물성 의혹이 있느냐, 그 부분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들 몇 가지는 아직도 해명돼야 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8천억의 돈잔치를 한 이 몸통, 이 사업을 설계하고 껍데기는 모두 공영개발로 모두 성남시가 다 해주고 모든 특혜를 다 해주고 그 수익은 모두 민간업자, 일부의 민간업자가 모두 챙겨가도록 이 설계를 만든 사람은 몸통은 이재명이 아니냐. 이재명이 자신은 이런 자리 한 푼도 받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재명을 대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유동규를 비롯한 그 핵심 이재명의 측근들, 그 측근들은 도대체 무엇을 챙겼을까? 8천억의 돈잔치를 하는 이 과정에서 이재명의 측근들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우리나라 개발 역사에서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이런 설계를 하고 이런 특혜를 주면서 자신들은 무엇을 챙겼을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이번 대선 전국에서 이재명과 윤석열이 정말 목숨을 내걸고 승부를 펼치고 있는 이 대장동 의혹,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소식들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긴 안목에서 대선 전국 전체를 관통할 것이다. 좀 길게 내다보면 결국은 이재명의 목으로 칼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검에서 17명으로 특수수사팀을 꾸리고 화천대유에 대해서 오늘 아침 압수수색을 하고 그 모든 것이 여권에 유리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장동 비리와 같은 이런 사건은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제보들이 쏟아지고 양심선언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야권에서 한 목소리로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만 한다면 갈수록 이재명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